하는 것에서 자꾸 멀어지고 의무와 책임, 남들의 눈, 어떤 공포 이런 거에 시달리면 방금 다 아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거를 이제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제가 하는 이 코칭 일은 그 마음의 소리를 믿고 가는 게 맞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데이터를 활용해 버릇해야 결국은 수정을 해도 그 데이터를 수정해야지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를 해버릇하면 내 마음의 소리를 수정할 시간이 그런 계기가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데이터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럼 나는 나로 태어나서 저기서 살고 있는 거죠. 저 엉뚱한 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들에서 새로운 책이 등장했죠. 새로운 책이 등장했다라는 게 저한테도 또 의미가 있어요. 신선해 나도. 뭔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느낌이고. 지금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잘 알려주시겠지.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거 이틀 갖고 되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 뇌과학자 모셔야지. 이거 내가 감히 뇌과학을 어떻게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막 굉장히 정확한 뭘 이해한다기보다 정말 나의 일상의 마음관리, 의식의 어떤 다름, 성장, 행복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힌트를 얻기 위한 재밌는 그냥 매개체,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결핍이 많은지 박사들도 보고 그쵸. 가족들도 보고 시작 시점에 참 그쵸. 그래. 사연이 있는 거야. 사연이 어쩌면 대단해서 이런 책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자 말대로 인용하면 사연이 많다는 게 이 뇌의 영역에서 이 좌뇌의 감정 영역, 캐릭터 2죠. 2가 엄청 났을 거야, 이 사람도. 과잉 활동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빠가 조현병에 자기도 결국은 또 뇌졸중이 왔어. 그러면 그 집안의 유전적으로 뇌의 어떤 회로, 뉴런 이런 게 약한 집안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좌뇌 이쪽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짜증나고 분노에 막 이렇게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그 영역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라는 게 이 책이 묘사가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그런 부정적 감정, 결핍으로부터 출발한 부정적 감정은 삶을 또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아까 성훈이가 말한 대로 그 부정적 감정을 내가 혐오해버리면 그걸 내가 인격적으로 가차없이 걔를 미워하면 결론적으로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또 깎아먹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조금씩 제가 더 정리를 좀 간략하게 자꾸 요약해드릴 거예요. 근데 모든 건 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운동법을 알아도 운동해야 되고 식이요법을 알아도 식이요법 적용해야지 삶에서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지 내가 알고 있네 안 해 하는 거는 삶은 그냥 멈춰있죠. 그래서 삶이 뭔가가 진도가 나가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삶에 적용할 것인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적용 부분에서도 제가 좀 간편하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적용은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잘못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실용적인 적용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우리 다이어트법이나 운동법도 계속 개발되는 이유가 너무 무리하면 다시 다 요요가 오고 이런 거랑 비슷해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너무 무겁게 접근하고 너무 정도로 하려고 하면 결국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가볍게 응용하는 것에까지 아마 3회차 걸쳐서 그걸 다 알려드리려고 책 2권을 좀 선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작자한 이야기들 좀 먼저 제가 해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제 가장 이거 빨리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고 싶은데 하면서 흥분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 SWA에서 강의할 때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 20대 초반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걸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니까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매일 열심히 공부한 걸 정기적으로 출근하니까 그때 어저께 막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빨리 애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따끈따끈한 것들을 그냥 막 거기서 막 그냥 약간 두서없더라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 막 반응이 있어. 그럼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너무 유익하다. 나 근데 막 감동에 빠져. 막 너무 유익하다. 애들 막 너무 도움이 될 거야. 이러고서 이제 다 수업이 끝나면 얘네들만 이걸 알다니. 진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 15명만 이걸 알다니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주제가
키워드가 내면과 창조성, 코칭, 클래스예요. 아티스트 회의에서 딴 키워드예요 원래. 어떻게 보면 내가 아티스트 회의를 많이 했고 아티스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아티스트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너무나 중요하게 와닿는 키워드는 정말 내면과 창조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난 왜 내면과 창조성이라는 단어에 계속 또 흥분하는 거야. 그리고 코칭의 개념은 또 뭐길래 반드시 내면과 창조성, 코칭이라는 단어를 저는 꼭 붙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개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재밌게 오늘 서두를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결국은 다 이 뇌과학하고도 만나요. 결국은 다 만나요. 이 뇌과학 전에 제가 심리학을 주로 많이 활용했단 말이에요. 코칭으로든 강의로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일단 2023년 트렌드는 이제 심리학이 아니고 뇌과학이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트렌드.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뇌과학 갖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트렌드라고 느꼈다는 건 제가 계속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 판을 깔고 더 많이 알리고 있다는 거고, 트렌드가 된다는 건 대중들에게 많이 지금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뇌과학이 보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급이 굉장히 많이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시작됐어요. 그럼 보급이 됐다고 해서 다 퍼지면 모두가 한글을 떼고 모두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퍼지는 건 아니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일상에 다 자리 잡은 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보급이 시작되지 않고 연구진들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활용하던 지식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어쨌든 알려지기 시작한 건 확실해요. 철저하게 일반인 대상으로 보급이 되는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이건 짚어갈 만하다. 대중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에 저는 심리학을 공부해서 심리학을 활용해서 코칭하고 사람들의 행복과 어떤 성취를 혹은 어떤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개발할 때 심리학에서만 추려진 기본 개념이 이것하고 어떻게 만나냐면, 내면이 뭐냐면 정신활동인데 인간은 정신활동이 있어요. 그럼 정신활동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정신활동. 정신활동이 뭐 같아요? 욕망! 그 얘기 다 해주세요. 정신활동은 근데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수수께끼 풀면 찾아가죠. 철저하게 욕망의 행위예요. 생각, 모든 반응, 정신활동. 그래서 어떻게 동사가 완성되냐면 하고 싶다. 철저하게 정신활동은 싶다랑 연결돼 있어요. 싶다. 예를 들어 생리활동도 그래. 갈증 나면 물 먹고 싶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 뭔가 좀 기분이 좋고 싶으면 나가고 싶다. 더우면 바람 쐬고 싶다. 다 싶다거든요. 철저하게 모든 정신활동은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심리학자들의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소개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이제 아들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정신활동은 사지육신이 있을 때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지육신이 없으면 뭐하고 싶다로 잘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식물은 움직일 수 없죠. 그럼 갈증이 나도 물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그냥 본능적으로 세포가. 비가 올 때까지. 물 먹고 싶다라고 왜 문장이 완성될 수 있냐면 사지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 수 있으니까. 물 먹고 싶으면 내가 움직여서 물을 찾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러 얘기 중에 아들러만 얘기했을 리는 없어. 내가 읽은 책 중에, 내가 조사한 자료 중에 아들러가 사지육신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신활동이 있다. 움직일 수 있어서 정신활동이 있는 거고, 정신활동이라고 해봤자 아주 단순하다. 너무 하고 싶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정신이 곧 내면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 내면, 마음, 정신 다 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작동은 철저하게 하고 싶다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또 거두절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하고 싶다. 사지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지육신이 있는 게 인간만 있나요?
동물도 있죠. 고양이, 강아지 다 사직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정신활동이 다 있어요. 동물. 식물은 정신활동이 없다. 상대적으로. 식물은 정신활동 없어요. 그런데 동물의 정신활동하고 인간의 정신활동은 좀 다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해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 책에서 말하는 거 보면 여기가 이제 변연계라고 뇌과학 용어로 얘기를 할게요. 이 변연계가 포유류에는 있어요. 똑같이. 여기가 이제 피질, 심피질이거든요. 여기는 인간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수준이 요걸 통해서 갈리는 거예요. 이 변연계가 그래서 여기가 좌, 우, 여기가 사고, 감정.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요 부분이 활동하고 있어. 우리랑 공감이 똑같아. 그래서 많은 반려동물이랑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같이 교감해요. 철저하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정신활동의 레벨이 달라진 걸 아주 쉽게 지능, 고차원, 고등동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심피질 때문에. 그런데 동물도 이 변연계 안에서 철저하게 뛰고 싶다, 먹고 싶다, 가서 구기고 싶다, 자고 싶다, 날고 싶다 똑같이 싶다를 해요. 식물은 싶다가 없지만. 그럼 여기서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만큼 펼쳐지는 거예요. 정신활동이 있어서 하고 싶다라는 게 내면이에요. 그럼 창조성이 뭐냐? 창조성은 그래서 내면, 이 동물의 하나 창조성이지. 식물이 자신의 어떤 패턴에 맞춰서 태양과 광합성을 하고 비가 오면 물을 먹으면서 알아서 꽃이 피는 그 루틴 말고 인간의 창조성, 동물의 창조성은 철저하게 욕망, 정신활동과 직결되어 있다. 창조성은 욕망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욕망이 반영된 활동이라는 거죠. 욕망이 반영된 활동, 창조성. 그러면 창작자들은 창조성을 되게 많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생산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창작자가 아니면 창조적 활동을 안 하나요? 욕망이 반영된 활동. 물어볼게요. 최근에 욕망이 반영된 활동 뭐 한 거 있어요? 생각나는 아무거나. 정신활동이 욕망이라고 했을 때 뭐 하고 싶다가 반영된 활동 최근에 한 거. 쇼핑. 쇼핑! 잘 보이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쇼핑. 옷 샀어요. 창조성이 그거. 창조적 활동. 나 오늘 이 옷 입고 나갈래. 하고 그 옷 골라 입었죠. 철저하게 창조적인 활동이에요. 우리 옷도 사지만 딴 것도 사죠.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사는 게 식재료인데, 식재료. 아, 맛있는 거 먹고 그쵸. 나누고 가족이랑 좋은 곳 가고. 네. 전부 다 창조적인 활동이에요. 산책. 산책 다. 뭐뭐 하고 싶어서 나간 모든 활동. 그런데 그게 왜, 그걸 창조성까지 왜 생각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이제 개인의 고유성하고도 만나는데, 되게 독자성이 다 있어서, 둘이서 같이 쇼핑을 갔는데 사는 옷이 다르죠. 그러면 똑같이, 나 예뻐 보이고 싶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 그래서 둘이 같이 쇼핑을 갔어. 옷을 샀어. 근데 한 사람은 원피스를 사. 한 사람은 트레이닝복을 샀어. 다르단 말이에요. 원피스. 이 사람은 빨간 걸 샀어. 이 사람은 파란 트레이닝복을 샀어. 이 결과 자체가 엄청난 창조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동일하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식재료를 샀어. 이 사람은 고등어 조림을 만들기로 했고, 이 사람은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했어. 와서도 또 똑같이 김치찌개 재료를 사서도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넣고, 이 사람은 꽁치를 넣었어. 그러면 욕망이 다 반영된 거지. 나 그동안 너무 고기를 많이 먹었어. 나 이제 생선 먹을 거야. 해서 꽁치를 넣었든, 나 매운 거 많이 못 먹어. 그래서 고춧가루 조금만 넣을 거야. 조금만 넣었든. 철저하게 다 개인의 욕망이 반영된 활동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맨날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소한 선택조차.
그래서 저한테는 이 내면과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와 그렇구나, 식물에게는 이럴 정도의 어떤 활동이 없구나. 욕망이 반영된 활동의 범위가 엄청 작은 거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정말 최소화된 패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다르다. 근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유사한 사실 중에 있어서 그런데 또 인간은 또 달라. 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창조 결과가 동물들이 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강아지 막 훈련시킬 때 빵 하고 죽고 뭐 주소하고 막 주소오잖아. 걔네들도 주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주인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그 욕망이 반영된 활동으로 빵 하면 죽고 가서 뭐 주소와.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은 창작하지 못하잖아요. 생산하지 못하고. 그럼 인간의 도대체 이 사고형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이런 것하고 만날 수 있고 결론은 어쨌든 이 모든 게 내면과 창조성이란 단어로 우리 너무 많이 기별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욕심하고 욕망은 다른가요? 네, 달라요. 핵심이 되고, 우리 욕망을 이롭게 하는 법, 쓰는 법 할 때 핵심이에요, 그게. 제가 저분 강의를 듣고 왔잖아요, 정명 선생님이. 저 듣고 왔어요. 다 이제 나중에 드리려고 했지만. 저 강의의 핵심이 욕망과 욕심을 구분해서 내가 욕망을 따라야지. 욕심을 따르면 괴로워하지. 그걸 저거 할 때 알려줄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벌써 이렇게 그렇다니까요. 오픈만 하면 알아서 귀신같이들 다들 이게 막 의식이 열리고 다 알아차려요. 그 와중에 이 내면과 창조성의 어떤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왜 심리학에서 지금 뇌과학으로 넘어가는 걸까? 이 얘기를 또 좀 짚고 넘어가면 심리학조차도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00년 정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1900년 전후죠.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딱 그 길목에서 심리학이라는 체계가 이제 생기는 거야. 이론가가 생기고, 전문가가 생기고. 되게 짧죠, 이것도. 근데 뇌과학은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50년 사이에 막 지금 발전을 더 하고 있는 중에 보급되고 있는 게 거의 이제 5년 수준인데, 철저하게 심리학도 120년밖에 안 됐다는 건 120년 전에는 정말 먹고 살 문제, 먹고 살 생존, 의식주, 질 이런 거에 훨씬 더 치중했던 거야. 그게 이제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위로 들어보셨나요? 이거? 들어보셨죠? 요 밑에 거 처리하느라고 일로 막 넘어가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120년 전이 바로 산업이 이제 생기고 이러면서 산업사회가 구축이 되면서 심리학이 체계를 잡았다면 뇌과학은 그 와중에 그러면 왜 또 이렇게 요즘 급발전하는 거냐면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요. 기술. 그 중에 기술 중에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뭐를 얘기하냐면 메스의 수준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칼이 달라졌어. 칼. 그럼 옛날에는 칼이 되게 무디고 칼이 좋지 않아갖고 뇌를 실험하려고 뇌가 과학자가 뇌를 막 자르는데 잘 안 잘려 막 그래 막 끊어져 막 이렇게만 해도 정확한 관찰, 정확한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메스가 좋아지고 또 보존액. 옛날에는 너무 피곤해도 잠을 잘 수 없어. 뇌가 썩을 거야. 과학자들이 막 눈을 비비고 막 밤새 뇌 썩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막 관찰을 해야 돼 막. 근데 요즘은 좋은 보존액에 담아만 두면 건강한 정신으로 다음날 깔끔하게 일어나서 또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다 기술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소위 촬영 기술. 우리 MRI 찍고 엑스레이에서 더 나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을 잡아내기 위해서도 되게 정밀한 기계로 촬영을 하잖아요. 이 정밀 촬영의 수준이 좋아진 것도 뇌과학을 발전시킨 하나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걸 MRI 중에 뇌과학 MRI는 fMRI라고 해서 뇌를 시간성을 두고 계속 연속 촬영을 한다거나 뇌가 어떻게 흘러 왜냐면 우리가 고정된 생명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계속 시간에 따른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이를 전부 누적돼서 촬영할 수 있는 기술까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막 기술이 발달하니까 뇌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그럼 보급은 왜 또 빨라졌냐? 보급도 마찬가지. 옛날에 인쇄술 발전하고 나서 책을 찍을 수 있으니까 끼리끼리만 알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를 책을 만들 수 있으면서 쫙 뿌리듯이 지금은 책만 있나요? 미디어가 죠 영상 기술부터 시작해서 뭐 채팅이니 뭐 지금 뭐챗 GPT까지 나오면서 내가 그거 공부하다가 잠깐 덮었어. 이것까지 알다가는 토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 잠깐 멈추자.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게 연구의 수준과 기술, 왜 연구의 수준은 왜 높아졌다? 먹고 살기가 훨씬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너무 풍요롭단 말이야. 이제 남아도는 음식과 거지도 살찐다는 얘기 제일 많이 비유하거든요. 거지도 돌아다니는데 하도 주워만 먹어도 다 고단백 고지방이어서 주워만 먹어도 살쪄. 그럴 정도로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의식주 수준이 너무 좋아져서 옛날에는 막 애기 낳는데 막 우풍이 불어서 할머니가 애기 낳다가 너무 춥고 이러지 않잖아 우리. 너무 시원하고 너무 따뜻한 곳에서 애들이 태어나. 그럼 막 의식주와 이 먹고 살기 수준이 벌써 좋으니까 심리학도 연구와 보급이 같이 막 되는 거고 똑같아요. 기술도 그렇고 이게 좋아지니까 이것도 이거에 대한 보급 플러스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는 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다들 이거 신경 쓰고 있어봐. 연구 누가 해? 근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달해서 보급하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자주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런 거 모른 척하면 여러분들은 120년 전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그럼 120년 전 사람들처럼 사는 게 뭐예요? 미개한다는 단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원시적으로. 우리 분명히 문명이 있고 훨씬 더 지성적으로도 살 수 있는데 잘못하면 120년 전 사람들 그럼 120년 사람들 어떻게 살았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진짜? 계급 안에서 전쟁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게 되게 미개한 거지 사실은. 근데 이 120년 사이에 이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 바꿔놨어.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이게 인문사회하고도 만나요. 이런 게 발전하고 보급되고 연구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계급 전쟁하가 권력, 권위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고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하고 왕이면 모시고 막 이런 거 귀족 이런 거에서 지금은 철저하게 평등, 민주, 존엄, 존중 막 그래서 이게 가는 게 뭐다? 거의 아까 말한 다양성, 고유성의 독자성을 다 인정하는 게 이제 다양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흐름하고 인문사회의 분위기가 다 일치해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선해져서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인격을 뭔지 다듬어야 될 것 같은 그냥 필요한 뭐 의무,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이런 분위기, 환경, 상황이 일로 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권력과 권위도 옛날처럼 독점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없고 보급이 안 되면 독점할 수 있잖아. 내가 귀한 거 독점하고 내 말 잘 들으면 알려줄게.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그래서 가능한 거야 권력과 권위가. 독점. 근데 지금은 독점 안 되잖아요. 조금만 하면 다 들통나는데 모든 구조가 다 공개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로 흘러가는 건 그냥 어떤 인류의 되게 흐름이다. 인류의 흐름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도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피해자고 다 같이 공범자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흐름 안에서 연결돼서 그냥 막 굴러가면서 사는 느낌이에요. 누가 하나가 대단히 잘못해서 우리가 다 망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장설 수도 있고 좀 뒤에서 쫓아갈 수도 있고 내가 이런 흐름을 좀 빨리 간파하고 이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끌 수도 있고 뒤에서 밀 수도 있고 역할 정도에 따라서 막 급류를 탈 것이냐 막 덜컥거릴 것이냐 아니면 살짝 좀 그 우등버스 타듯이 고속버스 우등 타듯이 아니면 뭐 더 좋은 클래스의 비행기를 타듯이 좀 더 스무스하게 운행할 것인가는 큰 흐름 안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똑같이 흐름 흘러갈 건데 어떤 구는 엄청 급류타기를 하고 있고 덜컥거리고 있고 어떤 구는 같이 희생하고 같이 피해받고 같이 우리 어쩌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그냥 흘러가는 인류의 한 부분인데 조금 좀 부드럽게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심리학은 그래서 120년간 심리학자들이 이런 많은 기술 없이 갔을 때 소위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심증이라는 거야. 심증. 심리학은 심리학자들이 오랜 기간 통계를 내고 관찰하죠. 관찰하고 통계를 내므로써 정리되는 게 심리학이에요. 관찰하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물증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막 센치로 정확하게 재고 모든 100명이면 100명을 다 조사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야.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고 어느 정도 오류도 있고 그리고 긴 시간을 바라봐야 돼. 심리학이라면 뇌과학은 정말 물증이지. 증거, 증명, 과학적 증명. 뇌가 정말 뇌를 다 꺼내서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동영상 공유한 이유가 그 저자가 뇌를 추상적으로 인지하게 하지 않으려고 테드 강연에서 뇌 모형을 그냥 갖고 와버리잖아. 이 너네 뇌 있다고 머릿속에. 우리가 이거 연구한 거라고. 여기에 있는 세포 연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면 사람을 길게 관찰하고 통계했던 심증에 기반한 심리학과 뇌를 그냥 갖고 와서 세포의 특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얼마의 센치, 간격이 얼마고 여긴 몇 시에 어떻게 활동하고 뭐 주파수 대가 어떻고 이러면서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때 오는 시원함이 있는 건데 인간은 이 아까 뇌구조를 그냥 이렇게 요 얘기를 얘기하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명료하고 시원한 걸 굉장히 원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여기만 있기 때문에 이 지능이 여기까지 안 가니까 몰라도 사는데 우리는 미개하게도 살아왔고 120년 전 사람들은 불행하게 더 전쟁도 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200만 년의 역사거든요. 인류가 200만 년에 120년이야. 정말 짧죠. 그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우리 되게 원시적으로 산 거야. 한편으로는 200만 년의 인류 역사 동안 근데 온 인류의 염원이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내가 누군지, 나 어디로 가는 건지, 왜 태어난 거고, 이 삶이 뭐고 훨씬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에 염원이 여기까지 온다고 봐요. 그럼 우리 인류는 앞으로 인류의 흐름이 어디로 가겠어? 이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200만 년의 인류의 염원이 계속 더 우리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고 혜택을 줌으로써 그걸 누리는 쪽으로 계속 갈 거야. 끊임없이 그쪽으로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일을 좀 앞장서서 하는 제 입장에서도 심리학도 너무 재밌었는데 뇌과학이 너무 재밌는 거지. 과학적 증명. 그러면 아까 세포, 뇌 세포가 어떻게 작동해. 그래서 더 슬픈 거야. 예를 들어 심증으로 심리학을 계속 관찰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갈등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우울증이 오고 어떤 관계를 오래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관찰과 통계를 했던 걸 과학적으로 세포랑 연결해버리는 거야 그냥. 네가 지금 그렇게 왜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갈등을 통해서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소위 호르몬이 뭐가 나온 거고 호르몬이 뭐가 나와서 넌 지금 여기가 마비됐고 나머지는 멈췄고 그래서 아픈 거야. 너는 그래서 지금 공포를 느끼는 거야. 너는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철저하게 뇌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야기를 마음이랑 연결시키니까 되게 재밌더라는 거야. 그럼 난 왜 그렇게 재밌나 했더니 이거 얘 때문에 이 뇌의 이 사고 영역, 신피질이 이 만족을 다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뇌과학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마 이럴 거야. 막 상상으로, 심증으로, 관찰로, 통계로. 그리고 막 융 이런 사람은 더 상상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심리학을 소위 마음의 작동을 약간 정신활동이란 무엇인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더 신비로운 방식으로 탐색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좀 신비로운 방식으로 추상적으로 환상적으로 탐구한 그들의 이론도 읽을 때 부정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뭔가 알 것만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말이 눈으로 딱 보여지는 어떤 결과 같은 이런 물질 혹은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이 사람이 말하는 마음의 작동 원리가 심리의 어떤 심리학이나 심리 현상이 뭔가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 것만 같단 말이야, 읽을 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이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그동안 다 우리 설득한 거야. 설득해서 살았어. 그 중에 조금 더 생체 실험이라던가 생리, 행동 심리학 이런 거는 조금 더 관찰이 더 많긴 해요. 그런 심증, 상상,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보다 조금 더 관찰하거나 조금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몇 가지 또 실험을 많이 하는 게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약간 인문서적 같은 철학서적 같은 심리서적을 봐도 우리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한단 말이야, 인간이라서. 그런데 이제 뇌과학으로 그걸 연결했을 때 뇌 구조가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딱 연결되었을 때 오는 그 쾌감은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코칭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왜 계속 코칭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느냐에도 여러 가지 이 상황들하고 역사랑 같이 흐름을 갖고 가요. 예를 들어 코칭 말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심리 상담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이제 정신과. 요 분야가 조금 더 일반적이죠. 코칭도 역사가 이것도 50년밖에 안 했어요. 코칭도. 그러면 코칭은 왜 요즘 와서 새롭게 탄생한 거지? 그리고 심리 상담학하고 코칭학이 그래서 대비돼요. 코칭학이라고 학계가 있다는 거야. 코칭학. 그러면 심리 상담학과 무엇이 다른 거고? 얘는 50년 사이에 왜 탄생했어요? 그럼 나는 왜 이 와중에 코칭이라는 단어를 고집하지? 이것이 아까 보급하고 다 만나요. 보급하고 만나는데 심리상담학, 정신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아프다는 거죠. 병,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쪽은. 근데 코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병과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럼 그동안은 이게 먼저 발달하는 게 맞아요. 모든 우리 신체적으로도 그렇잖아. 배가 아프면 배 안 아프게 해야지. 팔이 잘렸어. 혹은 골절이 일어났어. 그러면 골절이 일어난 거 풀든 잘린 팔이지만 고통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병과 문제를 치료하는 것부터가 생존의 필수인 거야. 치료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치료 먼저. 그럼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인 심리와 정신조차도 병과 문제를 치료하는 것부터 접근하는 게 인류에 있어서 그냥 우선순위였던 거야. 그것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많이 보급됐죠. 아니 이제 그냥 담장이 많이 낮아졌어요. 쉽게 가도록 또 도와주고 이제는 빨간 줄 이제 이런 거 없잖아. 정신과 약 먹었다고 빨간 줄 이런 거 없어요 요즘. 그런데 그럼 이건 대비돼서 코칭학은 왜 나타나는 거야?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건 느끼는데 병은 아직 되지 맞아.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병은 아닌 것 같아. 병으로 진단도 안 나와. 혹은 나 스스로도 병이나 문제라고 여겨지지가 않은데 삶에서의 고민. 불편함. 불편함.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해결 과제. 그럼 50년 이전에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화두가 약했을까요? 우리가 다 의식주라던가 먹고 사는 문제에 훨씬 더 천착했어야 됐고 거기에 집중하느라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해결 과제인지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아까 말대로 병은 치료를 해야지. 그렇잖아. 이 사람이 정신병으로 옆에 사람 살인을 하고 돌아다닌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조현병으로 막 큰일 어떤 상태를 만들면 안 되니까 병을 치료하는 쪽으로는 가요. 그렇지만 그냥 그 이외의 것들은 알아서 잘해.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것도 체계를 잡았어. 아까 말했듯이 생존의 수준도 높아졌고
의식주의 수준도 높아졌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이게 연구가 다 돼서 이것도 보급됐어. 이것까지 보급됐어. 그럴 정도라면 삶이 어떻다는 걸까요? 이제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현대인들이 이제 왜 이걸 필요로 하게 된 거냐면 현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현대인은 이제 되게 복잡한 사회, 복잡함에 노출되어 있고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빠르게 변화해. 그럼 복잡한 문제에 적응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해야 돼. 그러면 분명 병은 아닌데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적응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전두피질 아까 말한 이 사고 영역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감정 영역으로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제 적응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 복잡하게 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병원 갈 건 아닌데 미치겠네.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병원 갈 건 아닌데 난 이거를 어디 가서 해소해야 될 것 같아. 소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상태를 위해서 코칭학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이란 개념은 병은 아닌데 전문가와 의논해요. 전문가와 의논해요. 병은 아닌데 전문가랑 의논해요. 이런 게 지금 현대라서 필요해진 거 50년 사이에. 처음 시작은 스포츠인한테 붙었던 거야. 스포츠인들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됐었나 봐. 스포츠인들이. 경기에 출전한다거나 금메달을 딴다거나 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떨지 않고 정확하게 명중하려면 내가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여기 넘었던 것보다 여기 한 단계 더 잘 넘기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잘하려면 이런 게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적응해서 해결하는 것 같은 난이도였나 봐요. 거기에 코치가 붙어. 스포츠인이 멘탈 코치한테 도움을 받아서 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 거기에는 병이 아니고 스스로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번에 100m 달리기를 9초 이내로 뛰어야 돼. 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체가 긴 사람, 하체가 짧은 사람에 따라서 9초 안에 결승전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 건데 스스로 원하는 것을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획일화된 방식이 아니야. 이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모든 스포츠맨한테 멘탈 코치가 붙으면 이 사람의 상태부터 파악해요. 이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의 고유성, 이 사람의 독자성. 그래야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적합한 방식으로 제대로 적중률 높게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칭은 병이 아닌데 스포츠가 이렇게 됐고 비즈니스로 넘어가요. 비즈니스로 난이도가 높았던 거지. 내가 만약에 투자를 5억을 받았어. 근데 그거를 5년 내로 갚아야 돼. 회수해야 돼. 그럼 벌써 듣기만 해도 이걸 다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낼 때까지 느슨해서는 안 되잖아. 느슨해서는 안 돼. 빠른 스피드로 난이도가 높은 고도의 어떤 복잡한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혹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결해서 기한을 맞춰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코치가 스포츠인과 비즈니스맨에 붙어 있다가 지금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모두가 아까 챗GPT 얘기도 했지만 모두가 꼭 스포츠인이나 비즈니스맨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 직장에서 쭉 꾸준히 있으시다가 은퇴하셨죠. 이제 이런 삶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뒷세대로 갈수록. 그게 벌써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포츠인 같은 난이도, 비즈니스맨 같은 난이도가 많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에 있어서 복잡하고 빠르고 이 현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가 지금
이제 라이프 코치라는 이름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멘탈 코치라는 이름으로 가면서 일반인 현대인들한테 많이 필요로 하니까 코칭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어. 코칭이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나는 여기에 좋아. 이런 현대인들의 니즈에 반영하고 부응하기 위해서 코칭을 사용한다도 있지만 그 와중에 코칭 철학이 어떤 식으로 다듬어졌냐면 코칭 철학이라고 봤을 때 코칭 철학과 그 사상이죠. 철학과 코칭 기법이 되게 중요했어요.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 맞는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했어. 아까 같이 획일화된 것도 아니고 공식을 외워서도 안 되고 뭐 적당히 따라해서도 안 돼. 그래서 혼자 해결이 안 돼. 난이도 높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달성이 안 돼. 그래서 코칭 철학과 코칭 기법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중요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스스로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자신이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찾도록 돕기. 굉장히 주체적인 여기 자신에는 또 이것도 자신의 잠재 가능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내 안에 있는 힘. 내 힘을 믿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자신이 찾아야 돼. 내가 찾아서 수동적으로 주면 안 돼. 그래서 코칭 철학과 코칭 기법은 상당히 능동성, 주도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심리 상담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수동적이에요. 권위자가, 전문가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따라야 돼. 지금도 정신과에 가면 얘기를 왜 많이 못하는 줄 알아요? 정신과 의사 자체가 전통적으로 정신의학계의 전통이 벌써 이제 120년 됐다고 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체계가 그래. 매뉴얼이 우리가 다 연구한 거 이미 다 검증 끝난 거야. 환자는 따르기만 하면 돼. 근데 환자는 따르세요가 120년간의 의사들의 그냥 체계와 매뉴얼인 거야. 그럼 후배 의사가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지. 그거에 반기를 들면 정신과 의사를 하지 않고 코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기를 들면 120년의 정신의학을 다 뒤집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과 가면 왜 상담을 안 해줘요? 정신과 가면 왜 얘기를 안 나눠줘요? 맨날 저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정신의학계, 심리상담계가 그렇게 형성된 역사의 수순 안에 있는 거고 그걸 전복하고 싶은 사람,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따로 코칭학을 50년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체계로. 권위자가 내담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대상의 능동성을 찾아준다거나 자발성을 끌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무언가를 딱 처치하고 줄 테니 당신은 따르시오. 그러니까 훨씬 옛날로 갈수록 권위적이고 아까 말한 권위, 권력 이렇게 간다면 이것도 지금 어떤 흐름이 자연스럽게 평등, 민주, 존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했잖아요. 뭐 대단한 우리 의식 개혁 때문이 아니라 현상이 이게 만드는 거에 요 코칭업조차도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해결하려면 요걸 강조해주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냥 지시해주고 이미 검증 끝난 거를 이렇게 하세요. 따르는 것을 수동적으로 따라버릇한 사람. 시키는 걸 그대로 수행했던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자기답게 해결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네. 평등, 민주, 존엄의 개념이 능동과 주도, 자율이라고 본다면 어떤 교육법이 됐든 소통법이 됐든 그 사람의 내적 동기를 막 공식해주는 여러 가지 노하우, 방법론에 있어서 이걸 자극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와 평등하다고 느낄 때, 이 분위기가 민주적이라고 느낄 때, 내가 존엄하다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만이 능동과 주도와 자율이 막 살아나면서 고도화된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변하는 것에 적응하면서 잘 해내더라고요.
지금 이게 칠판이 여기 쫙 있으면 되겠어. 앉으고 쭉 가고 싶어. 아, 인간의 정신활동은 동물과 달라. 그리고 식물에게는 있지도 않대. 와, 그거 자체도 신박하다. 우리는 동물 중에서도 또 고등동물이래. 신피질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결과물도 보통이 아니래. 그런 존재가 200만 년의 역사 속에서 생존하느라 의식주의 기본을 갖추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느라 이런 수준 높은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지 못했어. 그랬다가 드디어 기술이 발전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인간학, 소위 이제 인간학이라고 보면 막 더 체계를 잡고 더 많이 보급이 돼. 더 많이 체계가 잡히고 더 많이 보급되는 와중에 생존과 의식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뭐야?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널널해. 그러니까 뭘 사용하고 싶어? 계속 고차원성을 사용하고 싶어. 생존에만 천착하기에는 남아도는 나의 이런 고등한 어떤 능력들. 얘네들 막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지 그걸 사용하고 싶은 우리의 염원이 세상을 복잡하고 빠르게 만든 거예요. 세상을 고도화 시켰다고, 우리가 다. 세상을 고도화 시킨 건 우리가 한 짓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부터 다 해놓고 고도화 시켜놓고 누가 먼저 그랬냐는 듯이 고도화 시켜놓고 이제 쫓아가야 돼.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계에 쫓아가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안 돼. 권위와 권력과 이미 정해진 레시피 매뉴얼을 딱 줄 테니 따라오세요 했더니 못 쫓아가네. 그래서 쫓아오려고 하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빠지지 않고 코칭학과 소크라테스 얘기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왜 소크라테스 얘기를 꼭 하게 되냐면 그럼 이런 생각을 지금 했냐?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옛날 언제야 이게 그 시대에 이 얘기를 하는 사건이 이제 있어. 그러면 인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되게 오래전에 정해진 느낌인데 정해진 어떤 형태를 서사를 풀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것들을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온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좀 쉬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쉬러 가네? 3시 10분에 그죠? 맞아요. 약간 3시